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아마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책의 저자 로버트 키요사키가 SNS로 부자가 될 기회가 온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잡아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사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라는 책을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일단 제목이 마음에 안 듭니다. 세상엔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아빠만 있는 거지 그걸 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로 나누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감정적인 부분은 또 한 수 접어두고 우리는 냉정하게 모든 정보를 받아들이고 분석해야 합니다. 그게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니까요. 조회수 570만의 이야기, 그리고 2024년 5월 3일 가장 최근에 올라온 이야기, 그 안에서 우리 나름대로 해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부비가 잘생긴 얼굴에 비해서 영어가 상대적 취약점이 많은 관계로 간단하게 둘러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어쩌면 많은 생각의 정리가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앞으로 부자가 될 좋은 기회가 올 것이라 예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자산시장이 붕괴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몇 가지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아라 입니다. 이거는 근데 주식시장에서도 많이 쓰는 말이죠.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고 재테크 좀 한다는 사람들한테는, 그리고 또 자신이 좀 돈 좀 있다라는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기본적인 이야기를 해서 조금 여러분 실망하셨나요? 그런데 그 뒤에 이런 말도 했습니다. 특정한 자산의 가격이 바닥을 치고 아무도 그 가격에 그걸 사길 원하지 않을 때까지 기다리라 라는 겁니다. 이것도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너무나 당연하게 지켜지지 않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코인이든 기본 중에 기본이긴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그걸 알면서 못 견디고 막 사들인다는 점입니다. 대충 이쯤이면 바닥일 거야 라는 어림짐작으로 쉽게 또 덤벼들죠. 딱히 제가 여기서 이거를 부동산에 대입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 알아서 재테크를 잘 하시니까 여러분의 종목에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됩니다. 누구나 다 알지만 누구나 지키기 어려운 바로 그거,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아라.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투자와 경제 공부를 계속해야 한다 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눈에 띄는 건 바로 유튜브를 또 언급했습니다. 유튜브가 요즘은 네이버나 카카오의 점유율을 막 앞지르려고 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모든 정보는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은 이루어진다고 해도 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진짜 정보 그리고 또 가짜 정보가 혼재하니까 이거를 잘 구분해서 꾸준히 경제 공부를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잘 지키고 계신가요? 자, 그 다음은 지금이라도 부업을 시작하라고 충고합니다. AI 시대가 본격화하면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없앨 거고, 그러면 지금은 탄탄해 보이는 내 직장도 언제 AI로 대체될지 모르는 겁니다. 이미 평생 직장이라는 말은 없어진 거 우리가 IMF 때 한번 겪어봤죠. 그때도 대우가 망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었고, 혜태, 동아, 뉴코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가장 큰 직업을 꼽았는데 그거는 또 다른 데서 자료를 한번 보면 의사, 건축가, 회계사, 판사, 검사, 변호사, 경찰, 화가, 가수, 작곡가 등이 여기에 좀 해당이 됩니다. 앞으로 없어질 그런 직업. 물론 제 직업은 이 중에 당장 해당되는 거는 없지만 구독자님의 댓글에 힘입어서 지금 미스터트롯 3에 나가려고 준비 중이었던 부비는 약간 아쉬움이 남습니다. 마지막 열정을 이 트로트 가수로 불태우려 했지만 그냥 다 접고 유튜브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훌륭한 선생님을 선택하라라는 조언을 했습니다. 유튜브 역시 또 예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 유튜브에는 좋은 선생님도 있고 나쁜 선생님도 있습니다. 그걸 걸러내는 능력은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리고 유튜브 안에서 활동하는 선생님들의 이야기가 솔직히 다 맞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약속은 단 하나입니다. 이 채널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이고 유튜브 구독자 수 1등, 이것보다는 진정성 1등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돈을 저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네요. 달러나 유로, 엔화 등 가짜 돈이고 이런 거는 가치가 떨어질 거니까 금이나 은, 비트코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저씨 코인 했나?
아무튼 이 부분은 1100원대부터 달러에 계속 투자를 했던 부비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달갑지 않은 이야기이긴 하네요. 자, 아무튼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가장 최근에 이야기한 자산시장의 붕괴 예측, 그리고 그에 대한 원칙들을 공유한 것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자산관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오늘은 기름 뉴타운과 장인 뉴타운으로 대표되는 성북구 아파트의 하락 거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지난번과는 어떻게 변했을까? 먼저 기름 뉴타운이 있는 기름동부터 보겠습니다. 기름 동부 센트레빌 43평이 최근에 9억 1,500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1377세대이고 2003년 아파트로 20년이 지금 넘어갑니다. 이곳은 4호선 미아 사거리역과 기름역이 있습니다. 보통 부동산을 소개할 때 이런 경우를 두고도 더블 역세권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뭐 부동산 사장님도 그렇고 그 동네 주민들도 그렇고. 그러나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절대 더블 역세권이 아닙니다. 같은 4호선 라인인데 무슨 더블 역세권이에요? 말 만들어내서 돈 버는 데는 이 부동산 업계만 한 곳이 없는 것 같긴 합니다. 물론 미아 사거리역에 동북선 경전철이 추가로 개통될 예정이긴 합니다. 여기가 뭐 왕십리역과 상계역으로 연결되는 그런 경전철, 왕십리역까지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면 분명 없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이게 또 혁신적인 변화까지는 아닙니다. 어차피 계속 환승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이 부분 이미 다 선반영 됐습니다. 발표 시기 때부터 가격에. 자, 그리고 경전철에는 한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GTX 개통의 위험을 한번 봤죠. 마포구보다 비싸진 동탄의 아파트 가격 우리는 봤습니다. 물론 저는 그게 상투 잡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걸 단순히 그랬구나 이렇게만 단순하게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만약에 집을 샀을 때 아니면 집이 현재 있을 때 내가 엑시트할 타이밍을 언제로 잡아야 하는지 정말 좋은 본보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이 동네도 뭐 마찬가지겠죠. 그런 큰 효과가 없는 것일지라도 무언가 호재가 발생할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우리 구독자님들이라면 사야 할 때 그리고 또 팔아야 할 때를 잘 캐치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단지 위쪽으로는 재개발 추진이 활발히 몇 개가 되고 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고 몇 개가 돼요. 뭐 신통기획도 있고 공공재개발도 추진되고 뭐 여기 그럽니다. 좋든 싫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언젠가는 아파트 가격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긴 할 겁니다. 이 아파트가 좋으니까 여러분 당장 사세요 이런 뜻 아니니까 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최고가는 여기 12억 7천만 원이었으며 최고가 대비해서 지금은 마이너스 3억 6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28%. 자, 기름 뉴타운 4단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 편한 세상 24평이 여기가 6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1605세대이고 2005년 아파트입니다. 좀 전에 소개한 동부 센트레빌보다 역까지의 거리는 더 멉니다.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지만 현재 서울 시내에서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정도 되면서 25평 정도 되면서 뭐 6억대 그리고 여기랑 다소 멀더라도 그래도 지하철 타고 낑낑거리면서 다닐 만한 곳 그리고 또 너무 오래되지 않으면서도 또 대단지인 아파트 이런 걸 사려면 여기 정도가 지금 현재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최선이라고 봐집니다. 물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요 앞으로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 그것도 미리 예상을 해야겠죠. 저도 그나마 서울에서 6억대 이 정도급 되는 아파트 단지들을 그래도 좀 모아서 따로 영상을 제작하려다가 다 포기했습니다. 소개할 게 몇 개 없더라고요. 그런 거 모아서 영상 제작해서 썸네일 약간 어그로 끌면 조회수야 높아지겠지만 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들을 꾸준히 제가 가격 변화를 체크하면서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단지 하나하나마다 어떤 특징이나 또 앞으로 향후 방향성 이런 거를 보여드리고 또 같이 공부해보고 이해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여러분께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이 방법을 택했습니다. 지난 최고가는 부동산 폭등기 정점이었던 21년에 9억이었으며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는 마이너스 2억 3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25%입니다. 이번에는 정릉동 가봅니다. 정릉 풍림 아이원 25평이 최근에 4억 8,4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1971세대 여기 대단지고 2005년 아파트입니다. 이 동네 또 은근히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리고 너무 오래되고 낡은 아파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앞서 소개드린 기름동보다 교통 환경이 또 좋지 못합니다. 우이신설 경전철이 여기 있긴 하지만 경전철은 역세권으로 보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반대합니다. 제 기준에서는요. 그리고 이 동네에 야생 멧돼지가 자주 출몰하는 동네입니다. 뭐 웃기려고 하는 얘기 아니고 실제 상황입니다. 북한산 끝자락에 위치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안전에 위협이 된다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아무튼 현실은 그렇습니다. 지난 최고가는 6억 8,500만 원이었으며 최고가 대비해서 지금은 마이너스 2억 하락한 금액입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29%입니다. 이번에는 장위 뉴타운으로 가봅니다. 레미안 장위 포레카운티 34평이 최근에 9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939세대이고 2019년 아파트로 대충 뭐 대단지의 신축급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역세권이 절대 아니라는 아주 애매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장인 뉴타운 여기가 완성될 때까지는 앞으로 10년은 더 걸릴 건데 10년은 더 공사 차량들과 마주쳐야 한다는 그런 약점도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최고가는 이 애매함에도 부동산 폭등기 때 이게 13억까지 갔었습니다. 그리고 최고가 대비해서 지금은 마이너스 3억 7천만 원 하락했고 하락률은 마이너스 28%입니다. 성북구 상황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이런 아파트들보다 하락률이 더 크게 떨어진 곳도 있고 요것보다 더 적게 떨어진 곳도 있고 그럽니다. 성북구는 그런 것보다는 어떤 선택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상승기에는 신축급인 경우 나름 그래도 잘 따라가는 경향을 보이지만 구축 같은 경우에는 잘 따라가지 못하는 특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락기에는 신축이든 구축이든 가리지 않고 아주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곳은 잔잔바리 작전이 필요해 보입니다. 큰 흐름보다는 주변의 작은 호재들을 이용해서 작게 치고 빠져서 시세 차익이든 아니면 리스크든 잔잔바리로 가져가야 안정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